사임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이게 지금 로고가 보이시죠? 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이튼사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력기기 중에 보면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한전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UPS라든지 아니면 ESS 쪽이라든지 아니면 좀 고압용 차단기라든지 이러한 이제 기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엔지니어링 업무도 하는 그런 굉장히 글로벌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사임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이렇게 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징이 송전, 그리고 배전, 그리고 수변전, 모든 계통의 이제 전력망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뭐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배전 특화, 아니면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 수변전 특화, 아니면 뭐 PSSE 같은 경우는 송전 특화죠. 배전 쪽은 좀 약하긴 한데요. 네. 이러한 이제 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저희 프로그램은 말씀드리자면 이 전력망을 구축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영구적인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제 전력망을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송전, 배전, 수변전에 대해서 모든 모델링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히든산에게 보신 바와 같이 예, 유럽 지역에서 187위에 랭크되어 있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예요. 여기 보시면 직원 수도 거의 10만 명에 가깝고 국내에도 이제 이튼스 코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그 지부가 있습니다. 요번에 좀 전시회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큰 회사이고요.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이 사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인더스트리얼과 디스트리뷰션 쪽 디스크 계열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일반적인 이제 전기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건축 전기 쪽이죠.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베이스 프로그램인데 일단 뭐 단선 결선도를 그리는데 굉장히 쉽게끔 클릭으로 그릴 수 있게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징이 무제한 부스를 제공해드려요. 이게 모선 접합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왜 무제한으로 제공해드리냐면 전력망이라는 게 아마 분석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국지적, 광역적 좀 전력망을 분석을 하려면 부수가 몇 천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뭐 부수하면 아신 뭐 100개, 300개 이러한 500개, 1000개 가지고는 절대 모델링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부수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전기 쪽에서는 아파트라든지 플랜트, 건축전기는 아니죠, 플랜트는. 좀 플랜트 분야에서는 뭐 이렇게 발전소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500부스에서 1000부스 들어가는데 그런 곳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00부스 이상이 나와요. 그러한 이제 설계에 좀 특화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모듈이죠. 고장전류 계산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KC 표준인 IC6090 표준을 먼저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62363이라 해가지고 이제 선박이라든지 해양 장치에도 이렇게 전기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런 전기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모듈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안시 같은 경우는 북미 표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북미가 이제 좀 북미 쪽에 본사를 둔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공장 같은 경우는 안시 표준으로 단락 계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군 주둔지 같은 경우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본 KC를 따른다기보다는 안시 표준을 따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표준도 전부 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추가 금액 없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다음 보시는 게 이렇게 단락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전압계수, 요초 전압계수, 이렇게 그 전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삼상 전류, 산상 단락 값들, 그 다음에 그 단락 계산 시 집류 성분의 값, 그리고 성단 단락 지압값, 그 다음에 일선 지압값도 전부 다 나오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보고서도 그렇고,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러한 표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글화 시킬 수가 있어요.
해외 프로그램인데 이게 되는 거는 저희 사인밖에 없을 거예요. 이탭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KSSE라든지, 뭐 이렇게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워툴 또인데, 이걸로 변환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변환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내부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커스텀 할 경우는 필요한 것만 이렇게 표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드랑 엑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단락 계산 값이라든지 여러 값을 엑셀로 이제 불러들여서 이제 추가적인 수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값을 또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로 나오는 게 굉장히 또 특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선 결선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PDF 파일 같은 걸로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JPG 파일로 이미지로도 이제 제공해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설계를 하시다 보면요. 이 도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그러한 파일로 인쇄를 하시려고 보면 해상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인쇄를 할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캐드 같은 경우는 그런 인쇄 환경이라든지 편집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선 결선도 같은 걸 출력을 할 때는 저희는 이렇게 DWG 파일로 이렇게 내보내고 불러올 수가 있고요. 이런 것이 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저희 프로그램 아까 전 인더스트리얼 라인이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금일 좀 해보려고 한 건 디스트 라인이에요. 이렇게 배전 쪽 특화가 되어 있는 모듈이죠. 보시면 이제 배전 계통을 위한 베이스 모듈이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필수 기능들을 좀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진짜 이 디스트 모듈만 구매하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에요. 보시면 비선형 단락 전력 조류 계산이 가능합니다. 뉴턴 랩슨이라든지 아니면 볼테이지 드랍이라든지 전력 조류에 필요한 이러한 이제 메소드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량 할당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단락 조류 당연히 필요하죠. 아마 과도한 정도 계산을 할 때도 보시면 이제 그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필요한 값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전력 조류 계산값이 필요로 하고 또 이제 단락값도 필요하시겠죠? 왜냐면 이렇게 고장이 일어나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하니까요. 그게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단락적으로 계산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부안 정도라든지 전동기 기동 해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왜냐, 모터라는 게 항상 이제 그, 그러니까 락드 모터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는 상태의 이제 풀부하 상태. 를 제외하고도 이제 흔히 얘기해서 소프트 스타트 같은 이런 이렇게 기동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이런 과도한 정도의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전동기 기동에서 모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디스트 모듈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 전류 해석이라든지 뭐 고장 지점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라든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전압 강화도 일어나죠. 이렇게 단락이 났을 때 그러한 분석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스트 베이스 모듈이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로드 플로우 같은 경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과도한정동 송정 라인과 배전 라인을 하게 되면 보통 발전기라든지 이러한 좀 큰 것들만 먼저 분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밸런스 쪽, 선형 쪽 전력 조류만 계산이 되더라도 이렇게 과도한 정도 분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부하를 이제 말단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보신 바와 같이 평형 말고 일반 불평형 부하들, 모터라든지 발전기라는 단선이죠. 이렇게 한 상을 이용한 이러한 이제 불평형 부하들도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다 계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평형, 그다음 불평형 전력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도한 정도 분석을 할 때도 당연히 그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한 이제 세밀한 이제 분석이 가능하고요.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전력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어디에 부하가 심한지 아니면 이렇게 좀 단락이 일어날 위험도라든지 케이블 부하가 얼마큼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서로 각상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막상 이제 전력적으로 분석하는 이유가 그거죠. 전력 손실률이 얼마큼 되는지 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단선교선도에 보신 바와 같이 이런 색깔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보고서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요.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언밸런스, 이제 밸런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그리고 부하율, 각각이라 뭐, 보시면 변압기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각 부분들이 이게 좀 어떻게 이제 부하율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전압이 어떻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변압기에 따라서 이제 승합 강압을 하게 되면 전압률이 다르겠죠? 그러한 레벨도 다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하들은 이제 또 이제 부하들끼리의 이제 그 언밸런스 밸런스 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전력 조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리포트인데요. 리포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손실률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효 전력량과 무효 전력량, 그리고 각 합친 이제 피상 전력량과 이제 로스 값들 보이시죠? 손실률 보이시죠? 이런 손실률이 전부 다 한눈에 보이기 쉽게 이렇게 보고서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각 상당 부하가 이제 단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언밸런스 같은 경우는, 비선형 같은 경우는 한 상에 이렇게 로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상에 로드가 많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의 부하율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보호협조 쪽 당연히 중요하고 고조파라든지 그다음 아크 플래시, 과도한 정도 고민할 내용이죠. 과도한 정도 분석 모드. 그다음에 분산 전원 시스템에 이제 필요한 분석 모듈인 DER 모듈. 그다음에 EV 차저 모듈이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분산 전원 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이제 전력망에 연가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동차 충전소죠. 자동차 충전소 같은 이제 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이러한 전력을 소모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모델링이 되어서 이제 그 값이 적용된 값을 출력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요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접지 모듈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 그 보시면 이제 이런 접지망을 설계를 하시게 되면 뭐 대지 저 한 값을 측정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 이러한 전력도 이제 이 뭐라고 하죠? 접지망을 이렇게 설계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접지망 같은 경우 굉장히 재수정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캡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굉장히 빠르게 그리시겠죠. 왜냐면 보통 전기 설계 담당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캐드가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태극기 그리는 거 굉장히 빠르게 그리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접지망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좀 바둑판식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그릴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좀 뭐라고 하죠? 좀 뭐 사다리꼴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걸 그리시게 되면 캐드에서 그리시기 제일 편하십니다. 그러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접지 소프트웨어라서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미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예요. 네, 안전공사에 이제 이 접지 저항서 이제 접지 저항 이제 계산서 내셔야 하죠. 그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드렸고요. 네, 이제 좀 금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과도 안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렇게 좀 배전 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과도 안정도 쪽 라인도 저희가 분석을 하는 모델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과도 안정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플랜트 설계하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시죠. 왜냐면 플랜트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발전기에 대한 스펙을 선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이제 발전기 선정 및 그다음에 당연히 발전이 된 전력을 이렇게 수신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전력망을 이렇게 구축을 하셔야 하는데 이러한 구축을 하였을 때 얘가 과연 이 과도 안정도라든지 이러한 안정도를 이렇게 좀 커버를 할 수 있는지 그 안정도에 대한 이런 걸 확인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좀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안정도라는 것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 저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는데요. 동적 상태에 따른 분류,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걸로 분류를 먼저 이렇게 나누고 전력 성분에 따른 분류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동적 상태에 따른 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정태한 정도와 동태한 정도 그리고 과도한 정도가 있죠. 그래서 정태 같은 경우는 일정한 부하 또는 서서히 상승하는 부하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능력.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정상 상태일 때 계속 끝없이 이렇게 안정적이게 이렇게 송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부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하 같은 경우는 천천히 늘어났다가 천천히 줄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상태일 때 계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때 정태한 정도라고 하고요. 동태한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전원 같은 굉장히 작은 교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갑자기 돌게 되면 순간적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력망의 인가가 되겠죠. 그러한 이제 계속 이러한 작은 교란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장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확인할 때 이 동태 안정도를 평가를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거 이제 좀 뭐라고 하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기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AVR 이제 전압 보상기라든지 거버너 쪽, SVC, 흔히 얘기해서 이제 주파수 보상, 스테폰 같은 이러한 것들을 세팅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이러한 안정도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러한 걸 확인할 때 이제 동태 안정도 쪽 평가를 한 거고요. 지금 금일 하려고 하는 거는 과도 안정도입니다. 과도 안정도, 순간적으로 이제 좀 과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전력 시스템에서 갑작스럽게 교란이라든지 외란이 일어난 거죠. 흔히 얘기해서 갑자기 쇼트가 일어나서 이제 고장이 일어났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제 발전기가 탈락이 된다든가 다른 발전기가 아니면 좀 부하가 급작스럽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하가 갑자기 확 늘어난 거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발전기들이 이제 동기 탈주하지 않고 이제 계속 동기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정상 운영되는 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이클은 짧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러한 고장이 일어났을 때 이 발전기가 출렁하죠. 출렁하면서 몇 사이클 동안 출렁출렁하다가 일정한 이제 사이클이 지나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보통 한뭐 16사이클, 뭐 30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 사이에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안정도가 과도 안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전력 성분에 따른 분류가 또 돼요. 이게 보시면 전압 안정도라고 해가지고 전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평가를 한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무효 전력을 잘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지 아니면 이렇게 소모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부하가 갑자기 증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주고요. 주파수 안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주파수가 뭐 60Hz, 60Hz, 50Hz, 50Hz 이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다른 발전기가 죽었다. 아니면 이제 갑자기 이러한 안정도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또 이제 부하가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커지고 작아지고 했다. 이러한 영향에 따라서 주파수가 당연히 변화하게 되겠죠. 이러한 그러한 이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러한 주파수 안정도를 평가를 한 거고요. 그다음 위상 안정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위상각이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 쪽의 임피던스 값이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자체의 이제 특성 값이 있죠. 위상을 이제 설정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특성이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사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쪽 동적 상태에 대한 이제 안정도는 아마 다 될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정태 안정도라든지 동체 안정도 같은 경우는 부하에 따라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로드를 설정을 하면 그에 따라서 굉장히 천천히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롱텀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하가 이제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할 때 아마 분석이 된 걸로 저희는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과도 안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렇게 평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이제 지금 두파수 안정도랑 위상 안정도는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지 좀 확인을 해볼 건데, 특히 이제 전압 안정도 같은 경우는 모듈이 있습니다. 보시면 볼테이지 스테빌리티 모듈이라고 해서 전압 안정도 분석되는 모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그 전력망에 연가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 발전기로 인해서 이쪽에 있는 전력망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 저희 사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고장이 원래는 뭐 보호 협조 기능에 의해서 차단기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차단이 되어 가지고 이 안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안정도를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시면 이렇게 탈조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주파수라든지 전압 변동이 심해져 가지고 안정도가 굉장히 감소가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병렬로 운전 시스템이 좀 적용되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다른 발전기도 갑자기 탈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발전기가 탈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게 대규모 정전이 일어난 거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 장치라든지 보호 협조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 전력망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전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발전기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이렇게 로토드 쪽이 이렇게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과도 안정도 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업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과도 안정도를 좀 안정화시키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동기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상각이 동기가 서로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발전기가 그리고 로토의 회전 속도도 서로가 동기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 자체의 관성력이 커야 합니다. 관성력이라 하면 계속 이렇게 돌려고 하는 성질이죠. 기계적인 성질인데요. 이러한 이제 관성력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순간적인 교란이 있더라도 저항력이 상승을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계속 일정한 속도로 돌게 되겠죠. 약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관성력이 크기 때문에 관성력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이렇게 좀 꿀렁거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력 자체가 커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통의 고장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확보가 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 시간을 굉장히 최소화하셔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이제 장시간 유지를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서 고속 차단기라든지 보호 계정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신속한 고장 제거 시스템을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보상 장치를 이제 좀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면 팩 장치라든지 아니면 SVC 그 다음에 뭐 스택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스택컴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SVC 같은 이러한 이제 보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뭐 무효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상을 해주면 이렇게 이러한 안정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좀 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전력 계통의 총 용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의 용량을 키우고 이렇게 서로 이제 병렬 회로가 이제 병렬 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회로를 이제 점점 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목 형상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발전기 간에 이제 전력 교환이 서로 간에 이제 원활히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안정도가 향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는 실질적으로 이제 송중선으로 이제 용량을 계속 키우고 이제 실제로 케이블 용량도 키워야겠죠? 케이블의 용량도 키워서 원래 이렇게 좀 안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되어야 하는데 아마 요번에는 이제 뭐 전력공사에서 과연 이렇게 좀 전체적인 계통의 용량을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런 안정도 유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좀 하고요. 다음은 이제 발전기 쪽에 이제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겠죠? 네,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이게 보신 바와 같이 전압 조절기라든지 속 조절기, 그리고 발전기 자체 이제 동기화 능력을 좀 향상을 시켜가지고 자체적으로 안정도를 이렇게 좀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좀 능력을 향상을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 한 3분 정도만 잠시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직도 접속을 못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시 좀 안내 좀 한다고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 네. 이게 보신 바와 같이 한 6가지, 7가지 정도의 이러한 보호장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정도가 좀 많이 유지가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 프로그램으로 한번 어떠한 이렇게 좀 되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이랑 소프트웨어를 한번 켜보도록 할까요? 김대웅이 그러고 있어? 들어왔어요. 들어왔어? 네, 그거 아니 허락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화면이 저희 사이의 인터페이스예요. 이쪽은 흔히 보시는 메인 이제 설정을 그리고 좀 분석, 리포트, 이제 보기, 커스터마이즈, 뭐 윈도우 어떻게 보게끔 하는지 굉장히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보이시는 이렇게 인터페이스이시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제 이러한 인터페이스에다가 이쪽에 보이시는 쪽은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전력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생성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네,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가장 기초적인 화면인데요. 네, 저번에 지금 교육 때 이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이러한 전력망을 모델링을 하는 단선적 열선도로 그릴 수가 있는 이렇게 도화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러한 이제 전력망을 이제 그리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소스들을 입력을 하실 거예요. 그러한 소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실 때 여러 군데 이렇게 광역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잡으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든지, 이런 편집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창은 뭐 보신 바와 같이 툴박스입니다. 이렇게 심볼을 보실 수가 이렇게 심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타 프로그램과 다르게 보시면 이렇게 노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고 뭐 케이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뭐 예, 이권선 변압기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릭만으로도 충분히 그려집니다. 저희 프로그램. 여기 어찌 보면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고요. 이게 방향 바꾸고 싶으면 이게 보이시죠? 사각형. 여기에서 위로 설정하고 케이블 그리시고 그리고 얘를 좀 당기셔가지고 여기에 부스 그리시고 여기에 뭐 보시면 동기발전기 하시고 아래쪽에는 뭐 좀 간단한 걸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좀 모델링을 하기 위한 이거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라서요. 아래쪽으로는 또 아래쪽으로 보시고 케이블 하시고 변압기 그리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부스 그리시고 아래쪽에는 인덕션 모터 부하를 좀 표현 좀 하도록 할까요? 부하를 두개 버린 인덕션 모터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는 어떤 걸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뭐 션트 카패시티가 있을 텐데 잠시만 좀 그려보도록 할까요? 음, 네, 션트 카패시터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좀 밑으로 해가지고 또 무엇을 표현을 해볼까요? 밑으로 또 케이블로 해서 가는 걸로 해서 예, 케이블로 가는 걸로 해서 여기에도 변압기 그리시고 맨 아래쪽에 인덕션 제너레이터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셔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었는데 한번 여기다가 뭐 입력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에큐먼트 데이터인데 디폴트 값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값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소스 들어갑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구간까지 오는 손종솔로에 이제 변전소에서 오는 손종솔로에 임피던스 값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드라든지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캐코, SS, 부, 나인. 이게 문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프나인, 투프나인, 순전력, 그 다음에 이게 따른 이제 임피던스 값을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요. 임피던스 값 입력하는 방식은 이제 말 그대로 PU법과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PU를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용량을 하신다. 이쪽에서 오는 이제 용량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500에 34. 예. 삼성과 단상의 값을 입력하시고 RSL ATO를 하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이신 바와 같이 이거 같은 게 제가 임의의 값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런 데이터를 제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적용이 되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제대로 입력이 된 게, 예, 브레이팅 할 때 투투나인, 투투나인, 그 다음 위상값, 그 다음에 단락값, 레벨도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들도 다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라이브러리도 많아요. 많은데, 잠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케이블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코어짜리, 3코어짜리 보이시죠? 네, 여기서 임의 케이블 하나를 설정을 해가지고 좀 지나보겠습니다. IC 표준이고 보신 바와 같이 20kV에 사용할 수 있고 단면적 여기 보시면 단면적 보이시죠? 단면적 나온 거 보이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에 맞는 케이블 이용해가지고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뭐 허용 전류값이라든지 이런 것도 입력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 값들도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다 표현이 가능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뭐 길이 입력하시면 되겠죠. 한 600m 입력을 해볼까요? 600m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직접 만드시면 돼요. 네. TR1이고 여기는 용량은 한 몇 정도로 할까요? 나이 한 5천? 네. 이거가 보고요. 1차 측 22.9. 그 다음에 2차 측 2.6으로 항압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방식 같은 델타에서 Y 결선을 하고요. 이게 보시면 위상값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초기 위상값을. 그래서 보통 아마 안정도라든지 전력조로 같은 경우는 이런 위상값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입력을 그에 따라서 정확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값을 변압기에서도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이게 삼성으로 하고 이게 보시면 건식인지 유입식인지 설정도 가능하죠. 예, 건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변압기 스펙에 대해서 임피던스 값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뭐 그런 카탈로그에 이제 이런 스펙을 받으시면 여기에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닐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5천 용량이 5천짜리니까 이게 보시면 파워 트랜스포머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시고요.
그다음 얘 같은 냉각 방식이죠. 냉각 방식 같은 경우 그에 맞는 이렇게 냉각 방식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임피던스 값과 이제 RS 레이티오 값에 대한 이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최소 값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평균 값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가장 높은 값으로 할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평균 값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5.66 예, 퍼센트죠. 5.66%의 RS 레이티오 비율은 11.435 정도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을 만약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약 제가 이렇게 좀 저압용 변압기예요. 말 그대로 굉장히 초소형 변압기를 설정해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히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 이게 나와 있는 대로 설정을 안 하시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요. 정확히 맞게끔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로드 탭 차저 같은 경우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도 과도한 정도 계산할 때 이제 변압기에 이제 보상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로드 탭 차저에 따른 레인지라든지 이런 거 입력을 하시면 그것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꼭 이런 그 탭이 설정이 되어 있으시면 여기서 정확한 값을 입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6.6 6600kg 이게 볼트가 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예, 만약에 이렇게 션트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만드셔가지고 얼마큼 용량을 가지실지 예, 저희가 를 예전에 뭐 이번에 발표할 이게 뭐 보상 받을 양 그다음에 전격 전압 또 손실값이라든지 이러한 인터럽팅 레이팅 값이 정확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다음 다시 이제 이쪽도 케이블을 설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케이블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이거 같은 게 해외 케이블들이고요. 저희 국내 케이블 같은 경우도 8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케이블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길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먼저 설정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같은 케이블을 쓸 거다.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혀요. 케이블 같은 경우. 이러셔가지고 길이만 다른 거죠. 여기서는 뭐 한 멀다. 좀 800m. 같은 케이블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는 좀 짧다. 150m.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도 됩니다. 같은 게 만약 사양이라고 하시면 모타 같은 경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 모타 설정을 해야 하는데 예, 그러면 여기도 모타 한번 MOT 1 오케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마력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보시면 총 이제 이렇게 소모하는 이제 부하 용량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150 정도의 그 유도 모터이고요. 인덕션 모터. 그리고 제가 지금 설정을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 이게 넘었군요. 네, 확인했습니다.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예, 용량 한 마력 말고 킬로와트 단위로 해가지고 150 입력을 하고요. 전격 전압 0.38. 그리고 이 전동기에 RPM 값 입력하실 수가 있고 안시 등급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네마 코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마 코드에 따라서 기어 전류에 따른 파워 팩트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러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레지스턴트랑 리액턴트
값에 따른 이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려면 이런 레마 코드도 그 명판에 있다고 하면 정확히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럭드블 워터 데이터 플로드 커런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고요. 했더니 파워 팩터가 약 25% 잡혀 있죠. 기어 전류 계산할 때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적용했고요. 같은 모타가 있다고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복사가 된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에 디스트 모듈이다 보니까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좀 변환이 되게끔 바꿔놨는데 여기에서 컨트롤 V 하면 여기에 양식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변압기들이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한 개로 통일하도록 할게요. TR2 입력을 하게 되면 이번 선 변압기 3상이고 건식이고 용량은 1500도에 아까 전에 2차 책이 몇이었죠? 상부에 있던 변압기가 6600kV였죠? 그러면 6.6 얘를 또 강압을 합니다. 0.38 또 강압을 하고 델타 Y로 하고 위상각은 건들지 않을게요. 그리고 임피던스 데이터 같은 경우 로드 스탠서 트랜스포머 용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아까 전에 이제 파워 트랜스포머보다 RS 레이티오가 좀 낮게 나오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OK 누르시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걸로 변환시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을 누르면 변환되신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제너레이터를 조금씩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제너레이터랑 이게 보이시는 동기발전기랑 유도발전기 두 개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예, 아마 이게 좀 채팅하는데 좀 오래 걸리시니까 이렇게 바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발전도 이제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발전 용량도 굉장히 크고 그렇죠? 보통 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러한 뭐 큰 발전기가 있는 곳이 보통 이런 동기발전기죠. 동기발전기가 있고 얘가 특징이라고 하면 유효전력, 무효전력에서 무효전력을 생산합니다. 생산을 하고 다시 예, 그렇죠. 생산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 밑에 있는 유도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보통 풍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도의 이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효 전력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무효 전력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많을 경우는 그만큼의 이제 무효 전력을 보상할 수 있는 보산 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예, 그거의 차이가 좀 있다고 하죠. 용량,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발전 용량이라든지 유효 전력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보신 바와 같이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션 제너레이터 1번입니다. 그러면 활성이 됩니다. 이제 활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이게 무엇이냐, 각각. 네. 일단, 파워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 발전기에서 얼만큼 생산이 가능하느냐, 최대 출력 값을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그대로 놔두도록 하고요. 얘가 이제 보시면 이제 전격 전압. 얘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이고 전격 전압. 전격 전압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전압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에 0.38로 되어 있죠. 굉장히 좀, 예, 적격 전압이 작은 곳에 좀 잡아놨었는데, 네, 이렇게 0.38이고요. 그리고 액티브 제너레이션. 얘는 뭘까요? 아, 갑자기 얘가
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얘가 이제 06이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모터의 이제 그 속도죠. 속도 같은 경우는 RPM 단위로 되어 있고요. 1800 RPM이라고 잡혀 있네요. 그리고 모터 그룹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인덕션 모터에서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안시에 대한 모터 그룹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제 재원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스테이션 임피던스라고 이게 나오는데요. 서브스테이션 뭡니까? 서브스테이션이 아니죠. 서브트레지언트. 서브트레지언트 임피던스 뭘까요? 과도가 뭐죠? 트레지언트죠. 그러면 뭐 서비 붙었습니다. 그러면 차과도입니다. 차과도. 과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1초에서 10초 뭐 그 정도의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임피던스 값이라면 차가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순간적인 값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미리 세컨드 단위죠. 미리 세컨드 단위에서 뭐 흔히 얘기해가지고 뭐 4에서 8 정도?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 그냥 초 단위로 하면 0.04초, 뭐 0.08초, 0.1초, 뭐 이러한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순간 이제 동적인 그 시간의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른 값을 이제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 값을 입력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마 코드에 따라서 그리고 예, 이 값들의 이제 차이에 따라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X 쪽이면 리턴스 값일 거예요. 리턴스 값일 텐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하이로 설정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R 값과 X의 이제 레이시오죠. 그에 따른 값을 입력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값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또 타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설정이 가능해요. 이 로또 타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얘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싱글 서킷, 그 다음에 더블 서킷, 그 다음 뒷바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아, 네.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갑자기 이쪽 로또 타입 쪽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좀 까먹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게 좀 그 토크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크의 양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 서킷 같은 경우는 가장 표준적인 로또 타입이라서 흔히 얘기해서 펜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로터들의 이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더블 서킷 같은 경우는 좀 더 토크가 굉장히 큰 모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리프트라든지 아니면 크레인 같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끌거나 하는 이러한 이제 모터를 이제 설정을 할 때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요 밑에 있는 뒷바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헤비한 토크를 원할 때, 더 높은 토크 값을 원할 때 사용하는 로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신 게 이제 보시면 이제 임피던스 앤 이제 케이지 팩터라고 있습니다. 이 값도 이제 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락드로트 그다음에 풀로드 테스트 뭐 아니면 락드로트 노 로드 테스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를 좀 아셔야겠죠. 이 스태터 같은 경우는 뭘까요? 고정자. 네. 고정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마그네틱 스윙 같은 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발전기 로터 내부에 있는 이제 자력을 띠는 이제 기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로터가 있습니다. 회전자죠? 회전자. 회전자에 따른 이제 이 RX 값을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죠. 입력을 하는 창이고요. 이게 보면 케이지 팩터라고 있습니다. 케이지 팩터는 무엇일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회전자의 이제 구조라 이제 구조에 따른 이제 개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좀 모터의 이제 기존 전류라든지 아니면 기동 토크 비율을 결정하는 좀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이게 회전자의 이제 좀 설계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특성이 달라지고 그 개수의 크기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KB 팩터가 조금 높으면요. 토크가 커져요. 힘이 세지고 그 대신 이제 전류가 좀 작아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지 팩터가 낮으면 기동 정도가 이제 좀 증가하고요. 이렇게 좀 과부하 및 과열 가능성을 좀 이러한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효율 이렇게 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팩터 설계를 이제 해가지고 에너지 손실률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런 케이지 팩터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 토크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했죠. 이 케이지 팩터 상수가 높으면 뒷바라든지 더블 같은 이러한 큰 힘을 낼 수 있는 모터가 좀 상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심서클 같은 이제 팬이라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수가 낮겠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러한 이렇게 상수가 낮게 되면 이러한 차단기라든지 보호계전기 설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수가 낮은 이런 걸 할 때는 보호 협조를 잘 해놔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는 이제 이 보시면 얘 같은 경우 로테이팅 매스 값이라고 되어 있는 TOF or 로테이팅 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관성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터가 돌게 되면 그에 따른 회전을 함에 따라 그 이제 모터의 이제 특기에 따라서 안에 있는 회전자의 이런 관성이 커지거나 뭐 크거나 작거나 하겠죠. 이 상수를 입력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이제 값들을 자세히 입력을 하셔야 정확한 이제 과도한 정도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러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컨트롤 모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롭 방식 제공해드리고 있고, 이제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드롭 방식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같은 경우 할 경우 너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음번에 좀 더 제가 이러한 자료가 좀 더 이제 좀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했고, 이제 남은 거는 공기발전기죠. 공기발전기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발전기 같은 경우는, 예, 공기발전기, 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레이티드 파워 나오죠. 예, 발전량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지금 아마 보시면 전격 전압이라든지 전격 파워가 좀 이 수치가 안 맞는다. 이 전력망에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방금과 같은 경고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가이드가 잘 되어 있어요. 네, 지금 또 이렇게 뜨기 시작하죠. 지금 제가 몇으로 되어 있나요? 이쪽이 1600이 맞는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파워가 밑에 것까지 일단 자동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하고, 효율이죠. 발전 효율. 가수가 콜가. 발전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게 좀 영향을 끼친 것 중 하나가 이제 내부 폴의 개수에 따라서도 조금씩 영향이 갑니다. 때문에 발전기 폴도 정확히 입력을 하시고요. 그럼 밑에 보시면 맥스 리액티브 파워랑 민 리액티브 파워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무엇일까요? 예. 최대 이제 이게 무효 전력을 생성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누릴까 이렇게 만들어졌죠?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최소 무효 전력을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마이너스로 뜰 거고요. 왜냐하면 흡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성도 가능하고 흡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 리티브 파워 이제 카파빌리티 이제 이 같은 경우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fix the Q 리미트 이렇게 Q가 무효 전력에 이제 리미트를 주겠다. 아니면 얘 같은 경우는 Q랑 다른 이제 설정값을 주겠다. 이런 설정이 전부 다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터 임피던스 값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나타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죠. 임피던스 값.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상태일 때에 나오는 이제 임피던스 값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트레지언트 같은 경우는 과도 상태 때의 임피던스 값이다. 그 다음에 섭 트레지언트 같은 경우는 차가도 상태일 때 나오는 값이다. 이 값의 상관관계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뭐 있냐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이제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이 작아집니다. 얘네들이 제일 크고요. 저항 상태일 때, 그 다음에 과도 상태일 때가 크고요. 그 다음에 차가도 상태일 때가 제일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이제 네거티브 시퀀스 같은 경우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역상분이죠, 역상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래라면 이제 정상 상태일 때는 이제 한 방향으로만 이제 돌려고 하는 전동기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성간 단락이라든지 이러한 단락이 일어났다, 고장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러한 역상분이 생깁니다. 역상분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나타내고 그에 따른 이제 좀 그 모터의 여러 가지 열적인 송산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값인데요. 얘 같은 값 같은 경우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죠. 영상분, 중성선, 중성점에 따른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성선을 통해서 흐르는 동일 이상의 전압전류 성분이죠. 예, 이러한 값들을 전부 다 설정을 하셔야 해요.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마 그 스펙에는 나와 있을 거고요. 발전기 스펙에는. 만약에 없고 이제 자신이 이제 의미의 스펙을 좀 만드시려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제가 제공해 드려요. 얘 보시면 이제 스팀, 하이드로, 그 다음에 엔진 탑, 얘가 디젤이겠죠. 막 기름을 이용해서 하는 발전기. 얘 같은 경우는 수력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화력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가장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발전기 설정할 때 나오는 것들이죠. 뭐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예. 폴 개수 4개,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는가? 공랭식인지 순행식인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도값, 차가도값, 그 다음에 RX 레이티오 값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뭐 최소값으로만 빼겠다면 최대값으로만 하겠다면 에버리지 값, 그에 따른 평균값으로만 하겠다 설정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자동 기능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값들이 나온 걸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OK 눌러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예, 보이시죠? 과도 상태값, 차과도 상태값, 그 다음에 역상, 그 다음에 영상값에 대한 임피던스 값이 입력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이러한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는 각자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모델에 따른 이제 설정을 한 거고요. 클래식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클래식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얘 같은 게 다른 이제 이러한 방식을 보시면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트레지언트 이펙트를만 넣을 건지 아니면 차가도 스테이 트레지언트 이펙트도 같이 넣을 건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보이시죠? 이걸 하시면 여기가 트레지언트까지만 넣겠다고 하면 여기까지 활성화 썩 예, 원통형 로터에 이 차가도까지 넣겠다고 하면 이런 값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또 입력한 값들이 또 나옵니다. 얘네들은 또 무엇인지. 네, 얘네들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이제 리액턴스 값이죠. 리액턴스 값이 이제 PU 값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B와 Q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무엇이냐? 직축과 횡축입니다. 직축, 횡축. 그래서 직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자의 이제 자극이 이제 좀 그 자기장과 이제 그 자기장이 같은 방향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석이 이제 정렬이 쫙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흉축은 무엇일까요? 흉축? 흉축 같은 경우는 이 기축이랑 위상값이 차이가 나요. 위상값이 90도가 딱 차이가 나는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두 가지 값을 입력을 하셔야 이 과도한 정도를 구하실 때 정확하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그래도 보시면 아마 제가 구현 직축이 좀 더 큰 값이고 횡축이 좀 더 작은 값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값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직축, 횡축 값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럼 여 뒤에 있는 값은 또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이제 보면 t가 있죠. 시간입니다. 시간. 시정값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 아마 시정치 값을 입력한 곳이고 시간을 입력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도 상태란 이제 분석을 하시려면 이렇게 동축,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시간 흐름에 따른 값들을 다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시간을 입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레지언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5초에서 뭐 1.5초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과도 상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초 단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보통 한 10초 내외에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을 보통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한 초 단위로 되어 있는 걸 보시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서브스테이션 차가도 같은 경우는 더 순간의 값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점값이 어떻습니까? 단위가 틀리죠. 0.04초, 0.08초. 진짜 그 순간적인 값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반성 입력한 곳 여기 있네요. 반성값 입력한 곳이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아마 있는데 얘가 제가 뭔지 지금 좀 헷갈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여기가 아마 여기가 일단 각각 입력하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가 이제 발전기에 포화 계수를 입력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기에 포화 계수를 입력하는 해서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만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발전기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발전기 기본적으로 값이 입력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머지 이제 좀 보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죠. 예, 발전기에는 그런 것들도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다이나믹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죠? 여자기죠? 여자기. 여자기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면 IEEE 기준의 여자기 샘플들을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네. 보이시죠? 예, 이러한 여자기에 대한 이제 샘플들을 제공해 드리는데 이게 제공해 드리는 게 샘플을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IC 표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제품들의 여작이기 때문에 흔히 해서 가장 연구를 하실 때 보면 연구라든지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아, 연구 기준이죠. 연구를 하실 때 보면 딱 디폴트 되는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한 디폴트적인 기기에 대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야,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자기 거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터빈 같은 경우도 볼까요? 보신 바와 같이 이제 GE 거라든지 이런 좀 유명한 회사들 거에 대한 이제 제품들도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 가장 표준으로 사용하는 터빈들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버너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조속기죠. 예, 조속기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하시고 이게 보시면 이게 보시면 터빈과 이제 거버너가 같이 통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거버너 따로 터빈 따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거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같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전부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보면 예, 여자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IEEE 표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이런 과도한 용도를 분석을 하는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같은 이제 기기인데 같은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스펙이 다를 경우는 스펙이 다르고 이름 같은 것도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크레디트 컨트롤 모델이 이게 잠겨 있는데 이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열려 있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 뭐 여기에서 뭐 여자기 같은 거 한 개를 얘를 가지고 얘랑 똑같은 스펙이다. 근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제조된 거라 가지고 그 회사명이랑 다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 카피를 하신 다음에 붙여놓고 이름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제어만 변경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응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입력을 한 다음에 들어가 있어요. 트레디언트 스테빌리티 분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처음 나타나는 거. 이게 과도한 정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력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력적으로 분석 모드를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패스트 커플, 그 다음에 가우스 자이드, 그 다음에 뉴턴 랩슨 세 가지 전부 제공을 해드리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얘 같은 톨러렌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오차를 작게 잡으셔야 가장 정확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조금 늘리셔가지고 하시고 이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반복 횟수죠. 반복 횟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볼테이지 앤드 프리퀀시 관련으로 해서 이제 로드 모델링을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원래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MP 값, 그다음 NQ 값 이렇게 있는데 요즘 무효전력 값이겠죠. 이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주파수에 대한 설정 값인데 이것들도 원래 과도한 정도를 하시게 되면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설정을 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남지 않아가지고 네, 1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주파수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하는 것, 이제 포함되는 것들, 뭐 보상장치라든지, 뭐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거 다 포함해가지고 할래, 어떤 건 빼서 할래, 전력조를 계산할 때, 이거 설정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로딩 리미트라든지 볼테이지 리미트 같은 거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이게 되신 거고. 그다음 스테빌리티 파라미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전력 전류 본 것처럼 이렇게 톨러런스 값을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오차를 좀 줄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앵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다 확인을 가능하고.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값을 가지고 한번 트랜지언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벤트 같은 거 이제 다 설정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터가 이제 스타트를 한다. 그리고 이제 몇 초에 모터가 멈춘다.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고장값이 생겼다. 그리고 이 고장값이 클리어 되었다. 이 사이클 입력을 하시고, 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디파이 로드 값, 뭐, 로드라든지, 이제 컨버터라든지, 여러 가지 션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거 다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워낙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하지 않고, 튜토리얼에 있는 전력망을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시리즈 아니요. 하시면 예, 다음과 같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너무 선이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없애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 피더가 있죠? 피더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소스 값이 있는데 69,000V네요. 예, 69,000V의 다음과 같은 용량을 가진 예, 그 이제 충전솔로의 이제 이게 모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가공선입니다. 가공선 같은 경우도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공선 같은 경우는 3kg짜리예요. 3kg인 가공선이 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가 이게 있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납기는 2주 이내로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보는데 이걸로 보면 힘드니까 이쪽 창을 좀 이용하도록 할까요? 납기 후에 이게 보이시죠? 보이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이게 변압기가 많아요. 변압기가 어디 있는지 좀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하시면 변압기가 1개, 2개, 3개, 4개, 5, 6개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각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69,000에서 13,800 예, 볼트로 방압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3,800볼트에서 480볼트로 방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네요. 네,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거, 이러한 모터들 좀 볼까요? 모터들 자료 좀 보도록 할게요. 모터들 같은 경우는 예, 모터는 이렇게 각 지점에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인덕션 모터네요. 부하 쪽의 모터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어떠한 모터인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상태도 다 확인 가능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그 로터 그러니까 락 모터 상태인지 아니면 뭐 스타팅인데 뭐 슬로우 스타팅 상태인지 이러한 이제 다이나믹 모델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것들 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거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이러한 계통의 전력망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이게 보시면 전격 출력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크네요. 3000 kVA 그 다음에 급전압 같은 경우는 13800V 그 다음에 얘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발전량 그리고 역률이죠. 역률에 따라서 최대에서 실질적인 발전량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폴 개수라든지 무효 전력 보상치, 그 다음에 최대 무효 전력을 흡수할 수 있는 최소 이제 리액티브 파워까지 설정이 다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발전기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얘 같은 경우는 조석기라든지 여작이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하면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하셔야
정확히 분석이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트레지언트 스테빌리티를 해보도록 할까요? 과도한 정도로. 여기서 예, 톨러런스를 0.01로 주고 여기 다음값은 그대로 놔둬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반복 획수입니다. 반복 획수 110번 예, 하고 그 다음에 토탈 시뮬레이션 타임입니다. 총 100사이클로 할 거고 예, 그리고 1.667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간격 그 이제 과도한 정도 계산을 하는 이제 이러한 간격입니다. 0.2 사이클이고 얘는 세컨드로 하게 되면 시간으로 초로 환원을 하게 되면 0.0033초.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보고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도 최소 간격이 0.2 사이클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인데 지금 이러한 이제 전력망에서 이제 두 가지를 먼저 선정할게요. 10사이클 때 단락이 일어나요. 단락이 일어나고 얘가 16사이클 때 클리어가 됩니다. 단락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넘버입니다. 단락이 일어난 곳이고 이러한 값을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글로벌 세팅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장치를 이제 보상장치라든지 이렇게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적용해가지고 동적 모델을 분석을 할 건지 얘 같은 경우는 풍력이에요. 풍력 발전 설정해가지고 이 값도 적용을 할 건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폴토 이렇게 보시면 예, 또 어떻게 되죠? 얘 같은 경우 뭡니까? 태양광이죠? 태양광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제 이러한 이제 태양광 또 설정을 할 건지 이러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플레이에서 편집가라는 거야?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어떤 거 디바이스 할 것들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하시고 원하시는 거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리포트로 어떤 걸 볼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런을 돌리면 예 보이시죠? 사이클로 해가지고 보이시죠? 나이트 트렌, 예. 버추얼 0.02 사이클로 해가지고 계산을 쭉 한 겁니다. 했을 때 어느 쪽을 볼 건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발전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네, 동기 발전기, 동기 발전기의 정기적 액티브 파워랑 기계적 액티브 파워를 보도록 할게요. 보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예. 10초에 정확히 보장이 나왔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 리액티드 파워가 순간적으로 감소하시는 걸 보이시죠? 얘가 이제 출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정기적 그 유효전력일 겁니다. 예. 정기적 유효전력. 그 다음에 기계적 유효전력인데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출렁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꽤나 길게까지 가네요. 보시면 거의 한 84 사이클 정도쯤 되어야 안정화가 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색 같은 경우는 기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적인 게 이제 흔히 해서 이제 안에 들고 있는 회전자라든지 이게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나타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이 전기적 유효 전력보다는 좀 더 적게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그럼 이제 또 다른 걸 보도록 하죠. 지금과 똑같은 상황일 때, 션트를 보도록 할까요? 얘 보상을 하자.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보상을 하잖아요, 얘가. 그럼 얘는 이 상태일 때 어떻게 되는가? 네, 딱 10초가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Q 값이 무효 전력이죠? Q 값이 쭉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16초가 되자마자 다시 복귀가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또 복귀가 돼가지고 언제? 이렇게 약간 보면 40 사이클 정도 아니고 한 30 사이클 정도 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지고 쭉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장이라는 게 짧게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력망을 모델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그냥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인덕션 모터들을 보도록 할게요. 인덕션 모터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보자. 각 지역마다, 이게 각 위치마다 이 인덕션 모터 같은 경우는 위치가 틀리잖아요. 케이블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임피던스 값이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은 값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말 차이가 나는지 좀 확인 좀 해볼까요? 토크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모터들의 이제 이 용량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임피던스 값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각각의 이제 값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것도 10초가 되자마자 5번 모터 맞나요? 5번 모터와 보시면 PM 3번 모터 같은 경우 크게 출력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얘 같은 경우 토크 값 기준입니다. 토크 값 기준. 토크가 떨어졌다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 안정도 분석을 하시게 되면 각 원하시는 전력 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또 어느 걸 보도록 할까요? 보는 김에 한번 트랜스포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얘네들은 어떨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량이 좀 틀리고 할 텐데 용량에 따라서도 이 값이 틀리죠? 이렇게 4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하네요. 네.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리액티브 파워가 10초가 딱 되었을 때 순간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줄어다가 들어서 유지하는 변압기도 있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T1이네요. T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갔다가 단락이 일어나니까 탁 떴다가 약간 출렁하죠. 얘네들 이게 보라색이랑 다르게 이렇게 출렁했다가 똑같은 클리어링이 되니까 다시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진 이러한 이제 공적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이런 과도 안전 분석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고요. 여기서 뭐 몇 가지만 테스트 해볼게요. 아까 전에 보면 저희 션트가 있었잖아요. 션트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는 기기인데 얘를 만약에 디스커넥트 했어요. 얘가 없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도록 할까요?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런. 하고 제네레이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동기 발전기를 먼저 보도록 하죠. 보이시나요? 무효전력이 보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얘가 출렁이는 게 훨씬 크게 출렁이죠? 보신 거 같이 액티브 파워 쪽이. 이렇게 이제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무효전력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굉장히 큰 안정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리한 이랑 곡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훨씬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 사이클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한 60 사이클에서 거의 끝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출렁이는 곳이 보이는 곳이 95 사이클까지 보이시는 게 있죠. 네. 이렇게 무효 전력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다른 걸 좀 한 개 몇 가지를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몇 미터가 죽었어. 죽었고 얘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예. 예. 지금은 굉장히 좀 이게 보이는 쪽이 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점점 더 빨리 사이클이 잡혀 있고 아마 이게 지금 단락이 일어난 위치가 없어져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도록 할까요? 단락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B10이라고 했는데
B12가 어디 있습니까? 보자. 부스가 여기 곳에 있고, B12가 어디 있니? 이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단락이 일어나는데, 이 단락을 차단이 되어 보니까 출렁거린 게 없어졌죠. 그러면 얘를 좀 더 옮겨볼게요. 만약에 단락이 일어난 곳이 위쪽이야. 좀 더. 4번 보스에서 단락이 일어났고, 얘가 클리어링이 고접조가 안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80사이클까지 지속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이시나요? 네, 죽어버렸죠?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리액티브 파워가 0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발전기가 죽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군데에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정도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어디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디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요번에 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고요. 네.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 9번 정도에 주고 또 다른 옵션을 뭘 두고 할까?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안 했었는데 클로즈. 잠시. 여기를 살립니다. 이제 다시 살렸어요. 살렸는데 이 모터들이 플로드 크라운 상태, 기동 상태. 죽었다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발전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 뭐 해보진 않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쭉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었죠. 아마 여기에서 아마 0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정을 한 개는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 보실래요? 이게 원래 100사이클까지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 좀 더 길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 좀 더 길게 잡고. 네, 이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것도 지금 똑같네요. 이게 아마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리액트 파워가 0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한번 전부 다 보여줘야 하는데 저도 지금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 보상 장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아니면 이곳에 엄청난 부하가 순간적으로 걸려서 발전기가 버티지 못한다. 아니면 고장이 보호협조가 안 돼서 고장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서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태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혹시 좀 관심이 많아지셨을까요? 이 과도한 정도에 대해서. 네, 아,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채팅으로 좀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이렇게 좀 관심 없으신지, 예. 하여튼,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을 하셔야 이 안정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계절별로도 이제 해서 부하율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하율에 따른 그러한 이제 안정도 상태를 체크를 하실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이런 곳에 이제 모터가 더 생긴다든지 아니면 발전기가 어느 구간에 더 생긴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보상 장치가 이런 곳에 설치를 하였을 때 이러한 기계들이 안정도가 더 향상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이제 전력망이 운영이 훨씬 안정적이게 된다든지 이를 분석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안정도에 대한 과도안정도에 대한 설계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고요. 특히 플랜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플랜트 자체가 이제 발전소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셔야 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발전소 스펙을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전력망에 이제 인가가 되었을 때 얘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럴 때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전체적인 광역 전력망 쪽에 이러한 발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이 전력망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제가 원래 한 개 더 해보려고 했었던 게 있는데 이것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16초에 끝나는 거고 여기서 아까 전이랑 똑같이 설정을 하고요. 꼭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예,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이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만 해도 굉장히 불안전하죠? 네, 이 상황에서 얘가 여자기가 없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네, 분석이 되었습니다. 얘가 얼마큼 꿀렁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 더 꿀렁하죠? 더 올라갔죠?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만큼 액티브 파워의 변동률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 수계산으로 하시게 되면 진짜 복잡합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정말 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싸임이라든지 이러한 좀 과다한 정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뭐 한전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좀 플랜트 설계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지금 제가 이걸 한번 공부를 좀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면 1시간 반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자세히 하려면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만들면 하루짜리 아니면 이틀짜리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은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맛보기 형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좀 더 이러한 스터디 자료를 정보를 모으고 좀 더 제가 숙련이 좀 더 된다면 그때는 뭐 하루짜리라든지 해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5시 10분이 넘었네요. 네, 한번 이렇게 좀 해봤는데, 네, 아마 퇴근하셔야죠. 오늘 금요일인데 빨리 퇴근하셔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혹시 이런 거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그러면 시뮬러 제가 시험에 올라가면 괜찮아요.
시간이 많으면 질문이 좀 없으신 거 같네요. 아, 저희가 무료 배포 형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드리는 게 기간제 라이센스는 제공을 해드려요. 기간제 라이센스를 저희 쪽에 신청을 하시면 최대 4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이 아닌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많이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제 무제한 키를 구매하실 때 많은 내고를 해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고 좀 단기간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분기 단위, 그러니까 석 달이죠. 석 달 단위로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연구에 필요하시다던가 이럴 때는 한번 저희 모더나이트에 한번 연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쪽 계열이랑 좀 비슷한 계열인데 분산 전원 시스템에 대한 이제 DER 분석 세미나를 저희가 3월 13일 날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지금 웨비나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뭐 적어도 50% 할인 또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이 대전에서 하는 세미나 같은 경우는 분산 전원이 만약에 전력망에 연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국전력정보의 장병훈 대표님께서 이렇게 강사로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이분께서는 뭐 되게 전력연구원에서 20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 그 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분산 전원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데이터라든지 그러한 이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번에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금일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만약에 관심이 좀 뭐 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남은 시간에 한번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 끝났어? 웨비나? 네, 이제 클로즈 하겠습니다.